안녕하세요. 뻔뻔한먹뚝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단독 기사가 났는데 100조 상당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 이거 거의 그냥 코스피 시장에 핵폭탄을 던지는 그런 어떤 이 워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00조를 그냥 자사 차원에서 뭔가 뭐 재투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주 환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하면, 이거 이제 거의 SK하이닉스 주가는 그냥 하늘을 날게 되는 거고, 거의 우주를 뚫고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일까라는 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일단 스탠스는 확실하게 그동안에 SK하이닉스의 성장세, 그리고 자산 가치의 급등, 이 모든 걸 다 주주들에게 돌리겠다라는 어떤 환원적 이 태도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100조라는 이 단위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이걸 뭐 모두 이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이 팩트적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당 기사에 기재된 주주 환원 규모 등 구체적 주주 환원과 관련된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확실히 지금 이 하이닉스 자체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주주 환원 확대 방향성은 거의 픽스됐다, 고정된 거라고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서, 앞서 SK하이닉스가 2025년, 2027년 고정 배당금을 주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정도 상향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잉여 자금을 대체적으로 다 주주 환원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주식 가치에 대한 어떤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이 설득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주들이 더욱더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출입문을 활짝 열어 제낀 건데, 그리고 3년간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 FCF의 절반을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이 이미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엠바고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미리 이게 터트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시장의 물음표도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확실하게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SK스퀘어 하이닉스 주주 환원 기대감 뭐 뿜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오늘 거의 6%, 7% 지금 올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퀘어가 5% 넘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하이닉스 지분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어요, 스퀘어가. 그만큼 이 하이닉스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배당 확대가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가 이제 또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100조라는 규모는 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배당이 확대가 된다면 스퀘어 지분은 뭐 더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주환원 기대감은 확실히 지금 커졌다. 그래서 100조 하이닉스 확실하게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타임라인에서 조금 더 이게 뛰쳐서 나온 어떤 워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굉장히 뭔가 쎄한 느낌이 아니라 핫한 느낌이 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0.37 정도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서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어제 미장이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엄청나게 나스닥이 1% 이상 빠지는 그런 또 국면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나름 선방하는 겁니다. 나스닥이 1% 이상 빠지면, 예전 같으면 작년 이맘때 같으면 거의 뭐 4%, 5% 빠졌었죠.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정신없이 빠졌었는데 나름 방어력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자, SK스퀘어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반도체 별로 지수가 안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3 정도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아서 삼성 지금 음전하고 있고요. SK는 양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등락을 좀 반복하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SK 스퀘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스퀘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야지 같이 올라가는 어떤 동반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배당이 이제 100조 가까이 환원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 하이닉스의 20% 지분을 갖고 있는 스퀘어 자체가 이제 배당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잉여 자금은 엄청나게 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5%, 6%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다우 나스닥 S&P 500, 특별히 나스닥이 1% 이상 빠졌다. 그만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고, 지난밤에 반도체가 지지난밤에 이틀 전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샌디 마이크론 11% 이상 올랐기 때문에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장세에서 차익 실현을 한 매물들이 또 다른 종목 갈아타래요. 특별히 이제 스페이스X가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자산을 배분하려는 어떤 움직임, S&P 500도 좀 0.57 정도 빠졌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5.71% 폭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양전을 하고 있다. 1.13 정도. 그래서 스퀘어가 5% 정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이 맷집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권투에서 상대 선수를 열심히 두들겨 패도 KO를 안 당해. 결국 그렇게 두드려 팬 선수가 지쳐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카운터 펀치 맞고 KO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맷집이라는 것,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스닥이 1.15 정도 빠졌는데 코스피가 0.37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나스닥에 지대한 영향은 받고 있지만 나스닥의 악재가 터져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 지구력, 금융적 지구력이 커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5.71%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SK 스퀘어가 오히려 5%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양상들, 샌디스크 5% 이상 빠졌고, 마이크론 마이너스 6% 빠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면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락갈 수밖에 없는데 삼성도 1.9% 정도, 하이닉스도 1.18% 정도. 이거 맞을만 한데, 두드려 맞을만 한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0.44 정도 빠지고 코스닥이 0.38 정도 오르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은 코스피가 다시 양전해서 0.05%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이 SK 하이닉스의 100조 환원설이 전체적인 어떤 이 금융시장에 훈풍을 불어오는 또 다른 어떤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이 순환 매수가 계속해서 너무 빛의 속도로 빨리 도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종목이 휙휙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뭔가 좀 하루 이틀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종목 선택지를 정하셔야지 손실을 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전선, 얘네들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네요. 그래도 소부장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조선, 강세장, 그리고 바이오도 역시 강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소외가 됐었는데 요새 순환 매수 때문에 살짝 살아나고 있고요. 반도체 대장 SK 삼성이 약간 보합세, 건설이 어제 거의 불기둥이었는데 대우건설, GS건설, DLENC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폭락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광통신 마찬가지고, 로봇도 약세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자금의 흐름은 한 곳으로 몰아주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종목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순환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갈아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 장이 좋았는가, 그리고 주도 섹터의 대장 맞는가, 세 번째 수익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물음 항상 하시라고 했어요. 급등주 타려다가 상따한다고 해서 급등주 막 해가지고 상한가 딱 찍는 그런 어떤 이 종목들 쫓는 분들 많은데 요새 그냥 패대기치기 일수입니다. 그렇게 상한가 딱 뚫은 다음에 다음날 완전히 털어버려가지고 개미들이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전기전선 혹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조선주 위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조건 대장 멱살만 잡아라. 그러면 손실 볼 이유는 없다. 자, 오늘 전기전선 중에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대원전선 19% 올랐고요. 제주반도체
6.32%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도 6.2, 뭐 조선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 대장이라 할 수 있는 건설주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대우건설 좀 떨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한미 반도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그룹이 아니죠. 어찌 보면 이제 로봇 대장이라 할 수 있는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순환 매수가 계속해서 지금 규칙적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좀 뭔가 이 다이나믹하게 시장 자체가 좀 변해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역시 이 와중에도 마이크론이 5, 6% 미국 반도체가 떨어져도 오히려 올라치는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이닉스 붙잡으려고 하죠. 이거 잘만 붙잡으면 굉장히 수익률 내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개잡주라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종목들 내가 탔다가 그냥 꼬로박아가지고 뭐 마이너스 20% 앞버리면 그냥 뭐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2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삼성전자는 지금 5일선을 그래도 넘어서 있는, 오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횡보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횡보하는 어떤 모습은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하는 어떤 모습으로 반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일본은행이 0.75에서 1%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은까지도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관망이 강한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워딩이다. 어찌 보면 구두 개입이라 할 수 있고, 지금 집값과 환율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강한 프레셔를 주면서 상당히 좀 시장을 압박하는 어떤 워딩적인 어떤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움츠려 들 가능성이 높아요. 내국인 투자, 그러니까 개미들 차원을 넘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을 안배한다면 기준금리 당장 올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구두적 개입,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7, 8월에 2개월 연속 올릴 수 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집값 상승세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 국채는 4.4, 그리고 30년분은 4.9, 데드라인에서 살짝 지금 내려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달러 계속해서 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1513원. 일본도 어제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뭐 기준금리 인상 빨이 별로 없네요. 엔화도 지금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 위안화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뭐 원화, 엔화, 위안화 동반해서 손잡고 지금 계속해서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 부분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1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이제 노도관, 금강구 다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구축 아파트들 평균가가 이제 10억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10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차곡차곡 월급 모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기 위해서는 1세기가 걸리는 그런, 우리가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할 그런 어떤 아파트 이 가격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은 뭡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꼬로박고 있지 않습니까? 쳐박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는 이렇게 평균가는 지금 10억 이상을 뚫고 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게 궤적만 보더라도 이 경제 원리에 전혀 어긋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금리 상황도 보더라도 이 양천구가 3억 4천, 도봉구 3억 2천, 그리고 노원구 2억 6천, 양천구 2억 5천, 성북구 2억 4천. 확실히 하락세가 줄고 있어요. 서울이 10억 이상 평균가가 뚫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노도강, 금강구 역시도 지금 오히려 하락폭이 준다는 얘기는 상승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바구가 안 맞는 게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무슨 유령 거래를 했나?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폭이 줄고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지표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도깨비 장세다. 결국 이거 다 거품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밀어올리고 호가로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양상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방향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은 이 금리가 더욱더 세게 나온다면 하방 압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은 만약에 이 금리가 그냥 구두 개입 차원에서 올린다로 그치고 동결로 간다면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상방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SK의 이 주주 환원 부분, 100조를 이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프레시한, 신선한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높고, 이게 팩트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마 주주 확대, 이 배당 확대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잘 지켜보시면서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변동성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SK하이닉스 100조 터졌습니다. 이거 뭐 거의 금융시장에서 상상치도 못할 어떤 주주 환원 문제, 이게 결국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처럼 SK하이닉스가 100조라는 어떤 구체적인 액수가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주주 확대 배당 더욱더 늘려갈 가능성도 높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더욱더 유동성이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자산시장의 운명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7월, 8월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